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자소서의 로이입니다. 자기소개서, 우리가 흔히 자소서라고 일컫는 이 스트레스 받는 몬스터를 상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새롭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현재 대학생들 또는 기졸업자 분들은 인적성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거 다들 아시죠? 서류 통과 못하면 인적성 볼 자격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인적성으로 치르는 기업들도 있어서 서류 통과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고 뜨거나 그 직전에 부랴부랴 자소서 쓰는 경우 많은데 자소서 또한 인적성만큼 중요하고 미리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첫 직장으로 삼성에 합격해서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대리 직급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공기업과 사기업에 동시에 지원하며 여러 기업에 서류 합격하였고 현재는 대기업인 두 번째 직장에 신입으로 다시 입사하여 대리 진급 예정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경력직으로 지원 중이며 또한 프리랜서 어플에서 부업으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별점과 리뷰를 통해 저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첨삭 경력은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MS 오피스 워드를 활용하고 있고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자소서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소개서 하면 이렇게 창만 켜놓고 스트레스 받으며 계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영상 끝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첨삭 이벤트도 안내 드리오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소서 작성법 전에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잘 읽히느냐입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몇백, 몇천 이상의 자소서를 볼 텐데 잘 읽히는 게 중요하겠죠. 첫째, 미괄식 표현입니다.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생산효율 지표 분석을 통한 현장 개선을 진행하여 땡땡 제조 분야에서 1등을 선점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에 문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무슨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경험도 많습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왜 지원했나요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미괄식 작성이 아닌 두괄식 작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소제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을 정리하면서 눈길을 끌 수 있는 소제목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괄호로 하여 소제목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훨씬 눈에 잘 들어오며 눈길을 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셋째, 간결하지 않은 지루함. 저는, 제가, 제, 나는 등의 쓸데없는 단어는 삭제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당신이 작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은 대학교 시절. 저는 영업 직무로 근무하면은 영업 직무로 근무하며로 바꿔도 뜻 전달에 지장이 없고 더 간결하죠. 강조의 의미로 간혹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나를 지칭하는 단어는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학교 시절 법률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이 과목을 통해 다양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토론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많은 모의 법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엄청 길죠? 이거를 간결하게 대학교 시절 법률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다양한 법률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토론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모의 법정도 진행하였습니다. 훨씬 간결하죠? 넷째, 자신감 없는 표현입니다.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모두 옳지는 않겠지만 등의 자신감 없는 표현들 안됩니다. 자부합니다. 확신합니다. 뭐뭐 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애매한 표현들. 매출 신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공통의 내용 아직 써져 있나요?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매년 20% 성장을 하게 만들어 5년 내 아시아 시장 1등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현재 땡땡 건설은 플랜트 분야에서 약 34%의 점유율로 등 숫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 분석을 했다는 내 노력도 녹일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옵니다. 여섯째, 적당하지 않은 표현들. 발전시키겠습니다는 발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로 이러한 경험에 의해 성장하였고 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였고 적당하지 않은 단어 또는 줄임말 등도 함께 지양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남용하는 한자어들도 함께 지양해야겠죠. 일곱 번째, 문장 기호 등의 활용.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괄호 등을 적당히 활용하고 온점, 반점 등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실수하는 유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들만 말씀드렸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의 팁은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제목이나 뉴스 내용에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활용해서 확인합니다. 물론 뉴스 기사도 실수할 때가 있으므로 사전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센스 아시죠? 그러면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소서는 찰흙 조형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뼈대를 기준으로 찰흙을 한 덩이 한 덩이 붙이면서 큰 덩어리를 만들고 이후 깎아내려 가는 것입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뼈대를 기준으로 경험과 함께 문장 등을 쭉 쓰고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일단 해당 기업 자소서 항목을 씁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들을 자소서 항목에 맞게 모두 넣어줍니다. 대학교 때의 경험, 군대 경험, 인턴, 교환학생,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모두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차분히 나열합니다. 같은 경험을 여러 항목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후 해당 경험에서 얻은 점, 대표 문장 하나 또는 대표하는 형용사를 넣어줍니다. 이후 관련되어 경험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깎으면서 다듬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갈등을 겪었던 경험과 함께 이를 극복한 과정과 얻은 점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던 경험들 중 하나만 적어볼게요. 저는 대학교 시절 문화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겪었던 갈등을 적겠습니다. 소비자 조사 방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 팀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각자의 주장에 해당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 짧은 브리핑식으로 발표하게 하였고 소요시간 방법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공유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쓸 가장 중요한 문장은 소비자 조사 방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 팀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각자의 주장에 해당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로 했습니다. 쓰고 싶은 단어는 소통과 경청으로 정했으며 관련하여 경험을 쭉 작성합니다. 이후 갈등 상황과 극복한 과정이 잘 드러나게끔 문장 구조와 배치 단어, 불필요한 것들을 확인하며 깎아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려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주 하는 실수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프롤로그식으로 이 정도 내용만 담아보았는데 어땠어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널 개설을 기념하여 구독자 무료 첨삭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채널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 사유를 간략하게 남겨주세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종류, 규모, 직무 전혀 상관없습니다. 1월 31일까지 신청 부탁드리며 마감 후 구독자의 20% 분들을 추첨하여 첨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료로 진행하는 제 서비스처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벤트 선정 안 되신 분들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자소서 작성 관련된 고퀄리티의 영상들 업로드할 예정이니 저와 함께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